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과 한 달 전에 이혼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련 가지고 질질 끌지 않고 빠른 판단으로 결정 내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흔히 말하는 유학파예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와 운 좋게도 모 기업의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은 편이라 그래서 입사하고 무진장 열심히 일만 했어요. 남들이 귀찮다거나 까다로워서 피하는 일들까지 제가 자처해서 도맡아 하곤 했죠. 그래서인지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빠르게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았고 꽤 빠른 승진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주임이 되었을 때 남편을 처음 만났죠. 저보다 한 살 어린 남편은 회사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파릇파릇한 신입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제가 신입이랑 같이 일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몇 개 프로젝트가 동시에 걸리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진 거예요. 저희 팀에도 사람이 필요해서 뽑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남편이었죠. 솔직히 남편의 첫인상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업무 태도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몇 번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워낙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는 혼자 힘으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신입이지만 동료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무는 진작에 끝내놓고 다른 업무까지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남편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면서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기특하다고 생각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로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착한 동생쯤으로만 대했죠. 거기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고 싶었던 저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목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선자리를 하나 주선해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잘 가나가는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남자라며 엄마는 저보다 더 신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웬만하면 거절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 계절이라 그런지 제가 덜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사 휴게실에서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뜬금없이 남편이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선보러 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직 남자친구 없었냐고 하더군요. 아니, 당연히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선을 보러 가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제발 선보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가 저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저 정도 여자라면 임자가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해서 포기하고 있었다며 저보고 사귀자고 하더군요. 남편을 남자로 본 적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내 연애에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사귈 때야 좋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 후 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요. 일단은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고백을 받은 후부터 자꾸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외모도 그 정도면 준수하고 업무 능력이나 성실함이야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죠. 뭐 서로 좋을 때야 뭐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귀는 동안 있었던 일들은 생략할게요.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에서 그딴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1년을 넘게 만나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누이만 한 명 있습니다. 남자친구일 때야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크게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더군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9살이나 많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다 보니 남편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누나랑 잘 지내면 좋겠다고 하길래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제 기대와 다짐은 첫 만남부터 산산이 부서져 버리더군요.
정식으로 첫인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봐야 서로 번거롭기만 하다고 생각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퓨전 안정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를 아주 근사한 곳으로 잡았다는 칭찬으로 첫말문을 열더니 곧장 제 나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그래봐야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말이죠. 뭐 여자는 돈이나 명예 같은 거 전부 필요 없다고 그저 어리고 이쁜 게 최고랍니다. 이게 올케가 될 사람한테 첫 만남에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살다 살다 누구한테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닌 척해도 은근히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거든요. 하지만 거기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모욕하지는 않았고 당황스러움과 분노에 제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냥 듣고 있을 제가 아니겠죠? 하나하나 따져드렸어요. 내가 나이가 한 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 살 차이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 모르시냐고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직급도 그렇고 당장 모아놓은 재산도 내 쪽이 훨씬 넉넉한데 고작 나이 한 살 가지고 무리하게 후려치기 하시는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어릴 때 자기 누나가 얼마나 챙겨주고 잘 보살펴줬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더 심하게 몰아세웠을 텐데 그 점은 아쉽네요.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고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런 자리에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따로 있지. 빨리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는데 솔직히 조금 멋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어느 집단이던 도라이 총량법칙이라도 있는 듯 꼭 한 명쯤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시가 쪽이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비록 시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다짐을 해놓은 게 큰 도움이 되었네요. 거기다 남편까지 똘망똘망하게 확실한 선을 그어주니 더할 나위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남편의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남편보다 직장 생활도 훨씬 길게 했고 거기다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예정이라 그냥 넘어갔어요. 제 연봉이 생각보다 꽤 셉니다. 연구원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 억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던 작은 빌라 처분하고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합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혼수나 내부 수리 비용은 남편이 부담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남편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긴 했어요. 물론 그것도 정부 시누이가 뒤에서 조종했겠지만요.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이거 공동명의는 안 되겠지? 라고 농담식으로 말하길래 저도 농담식으로 응 그럴 일 없어 꿈깨 하고 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웃고 넘어갔지만 공동명의라는 말을 입에 담은 것 자체가 또 짜증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는 생활비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성인인데 굳이 한쪽에서 다른 쪽 수입까지 관리해주는 모양새가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쓰고 모으고 하고 있었어요. 작년 9월이 저희 아빠 생신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아빠 생신 선물은 100만 원 정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 바로 얼마 전에 시누이 생일날이었는데 그때 250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선물로 사줬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시니까 한 분씩 나누면 1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100만 원이 없다고 50만 원만 줄 테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빠 생일 선물을 무슨 일진들이 돈빙 뜯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몸살이 걸려 회사를 쉬게 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을 출근시켜 보내고 방에서 누워 있는데 어디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탁자 위에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을 했더군요. 저도 잘 아는 회사 사람을 통해서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였죠. 집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핸드폰 가지러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어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며칠 전 돈 100만 원이 없다는 남편의 이야기에 그동안 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남편의 계좌에 들어가 본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생각보다 돈이 제법 있는 것도 충격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소름 끼치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적게는 100만 원부터 어떤 달에는 200만 원까지 보낸 적도 있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이것만 있었다면 이혼까지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남편과 신우의 카톡 대화였죠. 글쎄 처음 제가 인사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말들이나 대응 방법 등을 모두 신우이가 지시를 해왔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어디까지 받아주나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우이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헛소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발하거나 난리를 치면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제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해왔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하고 알게 모르게 편의를 봐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신우이가 주장만 했으면 절대로 안 들어줬을 부탁들도 막상 남편이 오히려 신우이한테 뭐라고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 제가 나설 명분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속상해하는 게 보이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튼 저는 남편의 계좌 정보나 신우이와의 카톡 대화를 재빨리 사진으로 남겨두고 남편이 올 때쯤에서 큰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챈 듯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간으로 남편 모르게 핸드폰을 하나 새로 샀고 은밀하게 남편 카톡을 연동시켜 놨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남편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 신우이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보여 대면대면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 이혼 상담을 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저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긴 했지만 이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나 싶기도 하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신우이의 또 다른 지시사항이 내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자기가 먼저 지를 거라고요. 부부가 뭐냐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하나를 추구하는 관계인데 같이 사는 집 명의를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뭐 그런 논리로 말을 하고 난 다음 제 반응을 보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남편까지 거들던가 하고 만약에 시도 안 먹힐 것 같으면 그때는 남편더러 매번 하던 것처럼 제 편을 들어 상황을 모면하랍니다. 머리를 써도 참 후지게 쓴다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결국 어느 날 신우이가 전화를 걸더니 자기들이 미리 짜놓은 대로 공동명에 어쩌고 하길래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여지를 준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공동명에 관련된 부분은 자기도 신우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말했더니 남편은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날의 모든 대화 역시 신우이한테 보고가 되었더군요. 저는 디데이를 아빠 생신날로 잡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친정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였고요. 아빠 생신날 딸내미 이혼 발표를 한다는 게 죄송하긴 했지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개망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아빠 생신날이 되었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회사 동료로부터 소개받은 케이터링 업체에 음식을 부탁했고 신우이도 불렀습니다. 선물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냥 와서 자리만 빛내달랬더니 흔쾌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건넸고 그때 남편과 신우이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썩어 있었죠.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둘이서 나눈 카톡 대화를 전부 프린트해서 상위에 올려놨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짐 싸라고 했어요. 조용히 몸만 나간다고 약속하면 소송까지는 안 걸겠지만 만약에 딴소리하고 헛짓거리하면 제일 실력 있는 변호사 고용해서 파멸시켜버릴 거라 협박까지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장도 옮기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한테 알려져서 이쪽 업계에서 매장당하느니 알아서 도망가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평소 같으면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미안하다 매달렸을 텐데 워낙 빼박 증거들이 넘치니까 그조차도 못하더라고요. 신우이나 남편이나 고개만 푹 숙인 채 주섬주섬 짐을 싸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저딴 인간들한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분이 나던지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물론 속인 놈도 잘못이 있지만 속은 놈도 잘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작정하고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시킨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고 사표도 냈습니다.
솔직히 일머리도 있고 학벌도 안 꿀리니까 금방 다른데 취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보내줬나 싶은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전부 끝난 일인데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진작에 그런 인간인 걸 몰라봤던 건지, 시간이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남편한테 고백을 받았던 날 바로 거절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혼을 결정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게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다고요. 아닌 걸 알았을 때 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서 자기 인생 좀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남편 핸드폰을 본 그날 이혼 결정을 해버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온 건 잘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이혼 과정도 끝이 났고 새 출발하는 일만 남았네요. 지금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표현해 보자면 후련하고 개운합니다. 그때 용기 낸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